자, 김상민 전 검사가 1억 4천만 원에 구입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총선 공천의 대가로 건넸다라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가짜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다른 기관에서는 또 진품이라는 감정이 나온 터라 특검팀도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을 구매한 김상민 전 검사가 오늘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확정 편향의 오류입니다.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은 공천 청탁 목적으로 건네신 겁니까? 특검 임명제로 김건희 씨가 관여한 건가요? 오늘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소명하실 계획이신가요? 자, 이게 이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고, 이게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압수했던 그 그림인데, 다음이요. 한국화랑협회에서는 이게 가짜다, 위작이다. 그리고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서는 진품이다. 이렇게 정반대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부장님 변호사님, 이것 때문에 특검팀이 지금 골치가 아프대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정이 달라져? 이게 예. 가짜냐 진짜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 뇌물죄냐 제3자 뇌물죄냐 이렇게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리 적용의 오류 때문에 무죄가 나고 막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화해야 되는데 뇌물을 줬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냐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구도에 맞는 딱 그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만약에 진품이다 그러면은 1억 이상이다라고 해서 특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10년 이상부터 시작하는 굉장히 중한 범죄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건은 그냥 단순 뇌물죄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안이 같은 그림을 줬다라는 거에서 그 그림이 얼마짜리냐에 따라 가지고 하늘과 땅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을 소개드리면 네. 제가 어떤 물건을 뇌물로 줬던 사건을 했거든요. 근데 그 물건이 가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 이런 진품 명품 있죠. 그렇죠. 거기서 가품이 나올 경우에 빵원이 매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재료를 들여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치는 들지 않았겠습니까라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가품은 거래계에서 영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장을 해가지고 실제로 영원으로 이건 액수불상이다. 그래서 뇌물이 넘어간 건 맞고 액수는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단순 뇌물죄로 액수는 모르겠는 뇌물죄로 유죄 이런 식으로 놔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 되게 큰 특가법 사안이네라고 했다가 만약에 그런 액수불상의 단순 뇌물죄로 되면은 사안이 굉장히 축소돼서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림이 도대체 뭐냐라는 게 굉장히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조현상 변호사님. 자, 그러면 김상민 전 검사가 이 그림 살 때는 1억 4천만 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감정가가 감정해봤더니 이게 위작이어서 가짜여가지고 뭐 1,000만 원도 안 된다고 하면 뭐 구자룡 변호사님 사례처럼 0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현금이 아니라 현물이 넘어간 경우에 뇌물로 넘어간 경우에는 그것의 객관적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인가? 지금 사건의 경우에는 그림의 가치를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통해 살펴봐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금액이 그 그림이 위작이다. 그리고 금액 가치가 1억 4천만 원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거의 0원에 근접할 정도다라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아마 그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해당 법 조문 자체가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만큼 처벌의 수위도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구자룡 변호사님 한 번 더요. 김건희 여사가 큐레이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 보는 눈이 있을 거예요. 특검에서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가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위조가 많기 때문에 나라면 이걸 안 샀을 거다라고 했대요. 혹시 이것도 형량 때문일까요? 그렇죠. 방어를 위해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주장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김상민 검사가 1억 4천에 샀으면 그냥 1억 4천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가품일 경우에는 1억 4천을 주고 산 김상민 검사가 안목이 없어서 속은 사기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건 그냥 별도의 김상민 검사에 대한 사건이 되는 거고 예. 그게 내가 이만큼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줬다라는 건 그 사람 생각이고 받는 사람은 얼마의 뇌물이 귀속됐는가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법리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귀속된 게 얼마냐. 근데 이게 가품이다? 가품일 경우에 얼마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의 감정을 했을 때 감정이 안 나온다. 이거는 특히나 주관적 가치가 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미술품 같은 경우엔 가품이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사거든요. 그럼 빵원으로 수렴되고 그냥 액수불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면은 김상민 검사는 1억 4천 헛돈 날리고 이 사건은 그냥 단순 뇌물죄로 귀착되고 그럼 특검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했다가 결국은 용도삼이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기로에 놓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후한 화백의 그림이 왜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지 특검팀이 왜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는지 우리 두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